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랑 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개명을 하게 되면 네. 원래 기존의 이름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개명을 하고 나서 족보에 있는 이름을 안 바꾸면 좀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항렬자 이름을 써서 족보에 무조건 이제 등재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집안이 뼈대에 있다고 하는 집안에서는 항렬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항렬자를 안 쓰면 이름을 아예 짓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전, 10년 전, 15년 전,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이름 따로 짓고 호적상 이름을 따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호적상 이름이 좋지 않아서 개명을 하는 경우 족보의 이름을 보통 바꿔주게 되는데, 바꿔주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왜냐면 많이 불려지고 많이 쓰여져야 힘이 나오는데, 족보의 이름이 등재된다는 것은 조상의 기운, 즉 조상의 기운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명한 이름을 집안에 족보가 있다 하면, 족보는 만드는 주기가 있거든요. 어떤 집안에서는 1년에 만드는 주기가 있고 3년, 5년 그런 주기에 개명한 이름을 바꿔서 등재해주게 되면 조상에게 알리는 게 되니까 훨씬 유리함이 큽니다. 그래서 집안에 족보가 있으면, 있는 집안이라고 하면 개명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족보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호적상 이름을 족보에 올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현대적으로 볼 때 동기 가문이라고 해서 조상의 기운이 부모의 기운으로 내려가고 부모의 기운이 나한테 오고 나의 기운이 저속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조상의 기운을 끊어서는 그런 내 기람이 적다. 우리가 관제를 만나고 구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런 조상의 기운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되게 이제 구설관제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들 보면, 특히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 조상 모시고 제사 지내고 그 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순탄하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소홀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급작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의 일들이 족보와 연관된 그런 일들이니까 그리고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개명하는 것도 큰 맘 먹고 한 건데 그런 후속 조치를 조금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이름에 쓰면 좋은 한자들에 대해서 좀 촬영을 했었는데, 또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뭔가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못 보셨던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에 쓰면 좋은 한자들이 뭐가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뜻으로 주로 짓습니다. 뜻으로 연화라든지 꽃화 혹은 아름다울 미자라든지 이렇게 뜻이 좋은 이름으로 쓰는 게 바로 중국식 이름인데, 한문의 글자는 이름에 쓰면 좋은 글자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단정적인 그런 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근대적으로 볼 때 이름은 뜻에 있지 않고 안에 숨어 있는 그 구석이 좋아야 그 좋은 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뜻도 좋고 숨어 있는 구성도 좋으면 그게 좋은 글자인데, 그걸 딱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딱히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 옥돌민자다 이러면 그게 쓸 수 있는 성씨가 있고 쓸 수 없는 성씨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사주에 필요한 그런 오행이 들어있는 글자다 하면 그 이름에 쓰면 좋은 글자라고 할 수 있고, 이름의 반대로 이름에 쓰면 나쁜 글자들이 있죠. 안에 숨어 있는 거를 잘 살펴서 죽는다든지 굶주린다든지 기아에 빠진다든지 혹은 관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나쁜 의미의 글자를 피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그
이름에 쓰는 한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한자들은 획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옥편의 획수하고 성명의 획수하고 그 획수를 좀 다르게 쓰는데 그 이유가 성명학에서는 이제 그 원획수를 써서 그렇습니다. 원획수.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 같은 숫자라도 1과 2는 음과 양이거든요. 3과 4가 음양. 바로 하나 차이인데도 그 과정은 음양이란 것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성명학도 결국 획수의 풀이거든요. 획수를 풀어서 그 유리한 획수를 그 좋은 기운, 유리한 획수 좋은 기운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옥편의 획수는 또 중국의 획수랑도 좀 틀리죠. 간자체 획수랑 틀린 것처럼 옥편의 획수는 예를 들어 삼수변 같은 경우는 그 근원이 물에서 왔다 이래서 물수변을 다 쓰거든요. 그러나 이제 옥편의 획수는 삼수변은 삼액으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성명학대로 이름을 그 사주 옥편대로 이름을 짓거나 혹은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그 한자를 검색을 해서 그 획수대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에 그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내용에 좀 약하신 분들이 자녀 이름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손주의 이름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책방에서 장명학 책을 삽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김시성을 찾아서 획수를 내가 7, 8, 9에게서 내가 좋은 이름을 쓰겠다 해서 한문을 골라서 지었는데 인터넷 감명 들어가거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 지은 이름이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류가 바로 획수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성명학과는 책에 설명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쉽게 이렇게 좀 어렵고 하니까 건너뛰거나 혹은 책에서 정보를 받고 인터넷 도움 받고 이렇게 지려고 하다 보니까 획수 오류가 나는데 그런 글자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냥 보시면 다 보일 만한 글자들인데 이제 옷의변 같은 경우 그 본래 옷의변을 다 쓴다든지 구수록변 같은 경우는 임금왕변인데 그게 이제 구수록에서 와서 본자를 넣어준다든지 해서 획수가 좀 틀린 글자가 있고 적게는 1획이 틀린 글자가 있고 많게는 5획, 6획이 틀린 글자들이 있어요. 성명학 획수를 정확히 찾으려고 하신다 하시면 그런 성명학 책에서 정보를 찾거나 그렇지 않고 옥편 획수대로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그 획수를 획수대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획수에 대한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장명 증서에 될 때 그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글자는 이런 오행이기 때문에 획수를 이렇게 쓴다. 근데 이제 그런 증서를 받아보시고도 이제 대충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안 읽어보시고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옥편에서는 12획인데 왜 13획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서를 읽어보라고 하시거나 혹은 그런 설명을 별도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성명의 획수하고 옥편의 획수는 획수 자체가 틀리는데 그것은 본자, 그 변의 본자를 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명학은 비단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명학하는 모든 분들은 획수의 본자를 찾아서 그 획수대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살면서 이름을 쓸 일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글로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한자로 이름을 쓰게 되면 네. 그 임명용 한자에 들어가 있는 획수를 좀 지켜서 그것대로 쓰는 것도 중요할까요? 그냥 원래 한자들을 쓰면 예를 들어서 한수 한자는 옥편은 14획으로 되어 있지만 성명학에서는 그 글자를 14획으로 보지 않고 15획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운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획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획수가 들어간 글자, 획수가 늘어나는 글자가 좋은 이름이냐 아니면 그냥 원형 그대로 쓰는 글자가 좋은 이름이냐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사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가 필요 없다 하면 이름 짓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전에 임명용 한자 1800자였었죠. 그런 뜻 갖고 짓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임명용 한자 많이 늘어났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 필요성에 의해서 글자가 늘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굳이 사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굳이 이름 짓는데 여러 글자가 필요하지 않고 좋은 뜻만 따서 짓면 됩니다. 좋은 이름, 중국식으로. 그래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형식, 뜻만 가지고 짓는 이름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주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듣고 혹시 이제 쓰는 방식에도 좀 지켜줘야 할까 싶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옥편엑스 그대로 쓰시되 옥편엑스를 그냥 써도 성명학적으로는 우리가 15핵으로 읽지 14핵으로 읽지 않습니다. 또 15핵의 기운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